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붉게 물들었어요. 그런데 이 미 증시도 보시면 미 증시 역시 어떻게 보면 미 증시는 좀 더 이렇게 피바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? 그것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요 도매 물가라고 해요.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됐던 이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것을 소매 물가라고 합니다. 그런데 어제 이 도매 물가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0.4%였는데 실제 발표치는 0.7%가 나왔어요. 그런데 이 도매 물가는 결국에는 소매 물가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매 물가가 꿈틀거린다는 것은 이 소매 물가, 이 CPI까지 꿈틀거리게 된다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이 CPI 발표에서도 인플레의 감소 속도도 둔화가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최근의 상승은 좀 비이성적인 상승이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런 상승을 가장 싫어하고 또 우려할 사람은 바로 이 연준일 겁니다. 이 연준은 지금 일단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어제 이 연준의 위원들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은 25bp가 아닌 50bp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를 어제 냈습니다. 그래서 이 메스터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블러드 총재는 3월 FOMC 때는 50bp를 주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블러드 총재가 올해부터는 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. 어쨌든 이것은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어제 이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.78%로 좀 더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 이 나스닥의 초반 흐름은 처음부터 음봉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의 기운이 나오지 않나? 그런 생각을 가지게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도 보시는 것처럼 장이 시작하고 12시가 넘어서면서 이렇게 갑자기 2%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결국 이 25K도 터치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나스닥을 보면 이 연준 의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5시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5시 이후로 본격적인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좀 일봉으로 본다면 지금 이 루나 사태 이후로 가장 높게 반등을 했던 게 작년 8월 달에 요 25.2K인데 보시면 어제 상승을 하면서 정확하게 딱 그 저항선을 터치를 하고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딱 요 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면 이때 이 디파이, 시파이 업체들이 붕괴되기 전 가격인 대략적으로 한 3만 달러 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뭐 곧바로 갈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을 받고 갈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. 근데 일단 이 25.2K가 이 지난 반등장에서도 뚫지 못한 저항선이라고 볼 때 이번에도 역시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저항을 맞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그러면서 좀 힘을 응축을 하고 다시 이 돌파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미국장이 남아있지만 오늘 금요일 밤 장 마감을 하고 나면 월요일에는 이 미국장이 휴장이에요. 그래서 월요일이 뭐 대통령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휴장이 된다면 앞으로 3일 동안은 암호화폐 시장 혼자만 굴러가게 됩니다. 그래서 3일이면 꽤 기간이 긴 만큼 이 미 증시에 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뭐 고래들이나 세력들이 뭐 선물로 좀 장난을 치면서
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도 악재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주범은 바로 이 SEC입니다. 보시면 이번 달 2월 10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뭐 이미 아실 거예요. 이 SEC가 크라켄 거래소를 이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 벌금을 3천만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때가 2월 10일이었는데 보시면 2월 13일, 3일 만에 또 SEC가 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 BUSD도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BUSD를 발행하는 이 팍소스가 SEC로부터 이 웰스 노티스를 전달받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웰스 노티스는 아직 기소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전 통지서에 해당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기소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 SEC가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팍소스는 BSUD 발행을 중단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미 SEC가 서클사에도 USD 발행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런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SEC가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건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점점 좀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. 보시면 이 테라루나 위험성 알고도 팔았다라고 하면서 미 SEC가 권도용을 기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.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와서 아니 이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게 작년 한 5월 달쯤인데 해가 바뀌고 나서 이제 와서야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SEC의 최근의 움직임이 분명히 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최근의 SEC의 행태를 본다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지금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리플과 이 SEC의 소송이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소송의 결과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 뭔가 이 SEC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SEC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 SEC는 이 스테이블 코인마저 이렇게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증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하위 테스트라는 것인데 이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위 테스트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SEC가 공격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을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고정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1달러에 고정이 돼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이 SEC는 이 스테이블 코인마저 증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인데 그렇다면 다른 암호화폐들은 전부 증권이다라는 이런 SEC의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SEC의 최근 행태를 볼 때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또 자신들만이 이 암호화폐들을 규제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암호화폐 관할권도 SEC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의 노림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SEC의 이런 칼날이 좀 날카로워진 그 시점이 보시면 2월 10일 이후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것이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는 지금 빠르면 3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거기에다가 여태 뭐하다가 이제서야 이 권도용을 기소한 거 보면 이 SEC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. 그런데 또 이 CFTC는 이러다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보시면 미 CFTC가 캘리포니아 소재 암호화폐 폰지 업체를 기소하기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CFTC는 부랴부랴 지금 자기네들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이 최근에 생겼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 25K까지 터치를 했습니다.
그래서 이번 이런 상승이 또 요 기사를 보시면 이 SEC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건드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이다. 그래서 상승을 한 것이다.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,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, 뭐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이 달러로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이것을 이번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지금 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휘두르는 이 규제의 칼은 언제든지 이 악재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SEC가 진짜 악재였다면 이 SEC가 처음 이 칼날을 휘둘렀던 2월 초부터 하락을 했어야 됐고, 그리고 미 증시가 오르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떨어지거나 적어도 횡보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오히려 이 미 증시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더 컸다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 악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앞으로 이 악재거리로 사용될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앞으로 이런 악재거리가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기보다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축적의 기간이고, 또 상승이 오더라도 오늘의 하락처럼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다가오는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쫄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